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산타는 온데간데 없고 연말까지 불편한 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470원을 돌파, 비구름이 잔뜩 드리워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외인과 기관의 팔자세 1%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고환율 비구름에 우산이 되어줄 선택지로 외국인 순매수 업종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강도가 높았던 상위 업종은 첫 번째, 인터넷과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고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안에서는 네이버와 크래프톤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와 미디어 교육이 그 뒤를 이었고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 게임주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저희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 상반기에는 시프트업을, 하반기에는 NC소프트를 선택했고요. 또 실적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는 크래프톤과 NHN을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우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테마와 섹터별 날씨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맑은 날씨를 지속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에 안착, 어제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신 코이버, 우리네, 솔리드 역시 상승세입니다. 오늘 DI와 PSK홀딩스, TFE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HBM 쪽에 또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시총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애플과 함께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좀 선별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2 다들 보셨나요? 시즌 1에 비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티스트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등의 관련주들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히토류 쪽은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응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보호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또 한 번 드러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의 정략적 동맹 관계 구축에 관련주들의 날씨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택배 물량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 초반 따뜻한 햇살이 비추다가 현재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알리바바 자회사와 합작 법인을 좀 설립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를 통한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 속에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내림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의 외국인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관들 또한
매수로 강력하게 좀 접근하지 않다 보니 속절없이 증시가 밀리면서 원달러 확률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아무래도 좀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이제 지지부진한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일부 이제 이슈에 따른 이제 테마 종목들, 이슈에 따른 특정 섹터들만 좀 상승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우리가 이런 시장에도 조금 잘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 관련 종목들도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저희는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니까요.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 어떤 섹터와 이슈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이 가열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자 암호입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양자 암호 쪽 오늘도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다 상승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조선입니다. 조선 역시 어제 인도 조선업 관계자들이 국내 빅3 조선 3사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준비해 주셨었던 쪽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슈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주신 이슈일까요? 양자 컴퓨터보다는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하는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일단 시간 외에도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미국 기업과 개인이 이 중국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이 사전에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고요. 또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걸 또 이제 금지하는 또 그런 이제 행정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1월 2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면 또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또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 인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좀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1월 1일 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제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태양광 제품의 관세 인상, 그리고 1월 2일 날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어떤 투자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촉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지금 우려스러움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받는 섹터가 이제 일부 반도체 섹터들,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국회 본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때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담은 AI 기본법과 그리고 반도체, K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것들도 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내비쳐지면서 이 반도체 쪽에 조금 부각도 일정 부분 더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크잉이 강력한 상승력을 일정 부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히토류 관련으로 이제 동국 RNS가 가장 세게 움직였는데 그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 섹터들은 시간 외로만
뜨면 바로 그냥 전일 종가 정도 수준까지 쭉 밀리는 흐름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지금 가격 구간에서 이제 동국 RNS가 만약에 강하게 쭉 그 밑으로 한 며칠간 한 3, 4일간 정도 눌려준다면 그때는 또 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 구간 많이 눌렸다고 접근하기에는 최근에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이제 1월 29일 날이든지 아니면 이제 1월 15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간 외로 한번 떠서 시초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시세가 며칠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며칠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 RNS도 여기서 며칠간 더 좀 눌려준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쪽이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력이 한 7%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에이직 랜드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좀 상승력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마찬가지로 IP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눌리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상승력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환율 시기에 환율이 높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중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 중에 한 20%를 차지하는 게, 한마디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예요? 반도체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고환율 시대에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가장 수혜로 작용하는 게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AI 쪽과 좀 연관이 됐다면 시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현재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린 이제 PSK 홀딩스죠. 이 종목도 오늘 7%나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또 하나 콕 집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7% 상승력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접근을 하신다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또 꼽아드린 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눌렸다가, 왜냐면 오늘도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면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제 9,0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시장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크게 눌리지 않고 이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시장이 더 눌리면 또 같이 내려갈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9,000원 정도 수준에서 8,4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잘만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대로 이제 시세 분출이 된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뭐 13,900원,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움직여줬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일단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 쪽에서 중국 범용 반도체 부분 조사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는 테크윙, 동국 RNS,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고요. 어제 파트너님께서 좀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다 상승불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희 좀 길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월 달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세가 강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막 움찔움찔 하다가 이제 막 시세가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월 초까지 조금 더 이제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양자 관련 섹터는 구글이 불을 지폈죠.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지폈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우리도 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제 열흘 후에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칩 쭈층즈라는 어떤 이런 3.0이라는 논문을 이번에 이제 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1.5 큐피트라는 어떤 프로세서가 담긴 어떤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뭐 슈퍼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기술 패권 이런 분쟁이 살짝 나오면서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이제 23조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보다 한 4배 정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뭔가를 발표하면은 중국도 좀 같이 뭔가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제 양자 관련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진짜 만약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진짜 만약에 해결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보고가 아니면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ETF 쪽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ETF 쪽에 이제 뭉칫돈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강력하게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 테마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가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나 아니면 리케리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제 이런 양자암호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 비슷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솔리드라는 종목도 지금 제가 언제부터 언급드렸어요? 5,000원대부터 그 이하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금 6,80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세 분출이 계속되면서 이제 우상향 기조가 좀 나올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코이버도 제가 언제부터 언급드렸어요? 12월 11일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죠. 이때부터 4,400원, 4,500원대 아니면 4,800원대도 계속 담아도 된다, 눌리면 담아도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200원 이 자리는 충분히 터치를 해줬고 오늘은 이제 재돌파하면서 다음 목표까지 한 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300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뭐 솔리드랑 코이버까지 부각을 받자 제가 이제 후발주로 어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오늘 무려 18%나 상승력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솔리드나 코이버가 부각을 받으니 양자 암호 관련 장비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이제 갈 것이다 후발로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리고 양자 통신 장비를 아니죠. 그냥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캐파를 키우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저녁까지 무지막지하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바로 상승력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저항으로 언급을 드렸던 8,200원 부근 이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돌파가 되겠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놓이라고 했어요? 9,500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상승력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9,500원짜리 가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또 후발로 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았어요. 근데 또 한 종목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한 종목이. 그게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인데 오늘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게 좀 부각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좀 애매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살포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조금 분할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로. 여기 한 4,100원 정도 선에서 그 밑으로 한 3,900원 정도 폭까지 조금 폭넓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각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3,900원 정도 구간만 이탈되지 않더라도 한 4,000원이라고 하죠. 4,000원. 4,000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더라도 시세가 살아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4,100원에서 4,900원이 아니라 한 4,000원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공인 인증 그리고 또 이제 OTP 이제 이쪽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일단은 그 예전에 그 양자 쪽에 그 관련 이제 OTP나 이제 그런 공인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성공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완하면 이제 금융 쪽하고 많이 이제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정보 인증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포시 조금씩 분할로 큰 폭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갑자기 뭐 한 4,4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훅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는 좀 비중을 더 실어도 돼요. 올라갈 때 실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천천히 4,000원 정도 구간까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4,400원 위로 한번 푹 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확 실어서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한 5,200원 정도 선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매도로 털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관련주 분석으로 이제 우리넷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정보 인증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우리넷이 장중에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했을 때만 해도 조금 여기서 등락을 거치면서 한 7%, 8% 막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살포시 눌리면은 우리가 이제 추격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되는데 지금은 8,200원짜리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후발로 한번 살포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데일리아스탁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양자암호 관련주들로 이미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한국정보인증 오늘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쪽 그동안에 참 잘 달려왔다 보니까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조선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같이 좀 눌릴 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인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 HD 현대중공업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오션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방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상선 천척 확보와 그리고 본인 자국 조선업에 대한 육성 파트너를 만들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당기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항만 인프라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수혜로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이제 종목들이
어제 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받은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죠. 근데 오늘은 좀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시세가 많이 좀 살아난 격입니다. 살아난 격이라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선 따라잡기는 조금 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좀 시장이 좀 다소 좀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내려올 경우 한 25만 2천 원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한다면 그때는 또 그때부터 바로 또 수익권으로 직행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려오면 25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조선 섹터가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이제 부진했던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왜냐면 이제 막 이제 조선업 섹터가 막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만큼 눌렸어. 과거에 2012년도, 2007년도만큼 막 부각받을 때만큼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수주 호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이제 과거 주가를 보려 했더니 이제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안 보이니까 하나오션을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을 갖고도 본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좀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았던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높았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보다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조상가도 지금 과거의 영광을 거의 되찾았는데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금 반등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고가 행진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오션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고 또 필리조 선수로 이번에 이제 인수를 이제 확정 지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이었죠. 이때 이제 미국 해군 이제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일단 수주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해군 급유함 유콘함의 이제 MRO 사업까지도 이제 수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MRO 사업의 이제 수주 트리거를 지금 만든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미국 이제 군수 한마디로 이제 군함을 이제 새롭게 제작할 때 그 군함 수주까지도 이제 다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제 최근 며칠간 상승력이 나오면서 시세를 다시 이제 살린 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3만 5천 원 정도 구간, 3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그대로 수익으로 좀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이제 혹여라도 좀 이제 나와준다면 아직까지 이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시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4만 7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그간 좀 관심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오늘의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실 수가 있겠네요. 탑픽 종목으로 하나오션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7주차 챌린지가 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자림 캐스터를 대신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 종목씩 이 챌린지 종목에 대한 현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7주차 시작에 공략해 주셨던 GNC 에너지가요. 어제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말씀을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오늘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하나시스템도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신 타점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요. 12%대 상승률로 성공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볼 거고요. 월요일에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 공략해 주셨죠. 보합 수준에서 시장 대비 선방하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화요일에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두산과 네온테크인데 일단 두산부터 보시면 1.71%의 성공률 달성을 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LIG 넥스원과 미국 최대 드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방 드론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는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던 네온테크가요. 3.51%의 성공률 달성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 챌린지 마지막 종목으로 어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장비 선두 기업입니다. 솔리드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목표가 달성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시세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대의 성공률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빨간불 들어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파트너님 모셔보고 진단 받아보기 전에 7주차 챌린지 성공 여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 아쉽게 좀 실패를 했는데요. 저희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진단 추가적으로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7주차 정말 아쉽게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았다 보니까요.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4.9%의 성공률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종목 리뷰하기 앞서서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리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하락장, 특히 1313 챌린지는 일주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챌린지 특성상 주 마지막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조금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투자는 일주일이 마무리가 아니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보다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하게 되신다면 우리 1313 챌린지 포트 기준으로 최근 4주치를 봤을 때 최근 4주차 DI 그리고 5주차 i3 시스템 그리고 6주차 코데지 컴바인 그리고 어제 드린 7주차 종목 솔리드처럼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 또 저가에서 재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종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이런 하락장을 오히려 리밸런싱하는 좋은 기회로 잡으시면 회복장이 왔을 때 남들보다도 더 큰 상승률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끝까지 집중해서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8주차는요, 챌린지 저희가 성공을 향해서 또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GNC 에너지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바로 GNC 에너지부터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분기점 위에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상승세까지 소폭이지만 상승세까지 이어졌었는데 지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분기점을 이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손절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중요 지지선 라인대에는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나는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8,000원까지 기준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구간이니까요.
기준 잡고 8,000원 기준 잡고 오늘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장 함께 보시면 회복장 때 이 종목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끝까지 좀 8,000원 구간 지켜준 여부 확인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은 제가 장기 포트 종목으로 편입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계획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1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에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이어졌었는데 이 눌림목 굉장히 조정 장세 이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4%대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자 보시면 5일선, 10일선, 60일선 거의 다 뭉쳐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장중에 5%가 넘어가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회복해주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트로 편입해서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좀 더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14,000원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선에서 오늘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거래량이 한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유입이 됐을 때 전 고점까지도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고요. 전 고점 돌파하게 됐을 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당시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다가 현재는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눌림목 반등 이어서 반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추세권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등했을 때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횡보 장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종목이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오늘과 같은 시장의 큰 하락세에서도 장중 0.78% 약보합권 수준의 조정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24만 6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24만 6천 원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 터치했을 때 강력한 반등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네온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인 2,550원에서 2,600원 라인대를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가지고 오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음 날에 바로 8.92%라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아쉽게도 이 종목 목표가를 조금 남겨둔 채로 달성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조정 장세에서도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는 이렇게 약보합권대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일선이 5일선과 겹쳐져 있는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실 분들은 2,500원 라인대를 이탈하는 여부만 확인하면서 홀딩 가능한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솔리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13.95%라는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이죠. 제 목표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7,000원대로 잡아드렸었는데 이 목표가보다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만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축소하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단기 상승 모멘텀,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간에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6,000원 라인대에서 재공략 기준을 잡고 전략 잡고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자, 전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장중에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2%라는 조정, 제한된 조정 안에서 36,000원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6,000원 라인대가 전 저점뿐만 아니라 5일선과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36,000원 라인대 체크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챌린지 7주차 종목들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챌린지 안의 종목들은 일주일간의 흐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추가적인 진단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근데 이제 챌린지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등대 안에서 이 챌린지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시잖아요. 등대 참여 방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등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함께해서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혹은 달성하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제가 함께하는 등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참고하셔서 함께한 등대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전략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좋은 기회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 좀 편입을 해보셨다면 시청자분들 또 등대 함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파트너님께서 사실 이제 좀 한 번도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특히나 4주차에서 5주차 같은 경우에는 강한 성공률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4, 5주차를 좀 복귀해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8주차 챌린지 종목들을 편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초심을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한 종목을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했냐면요. 처음 종목은 SOS랩,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SOS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S랩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형 달성이 가능한 라이더 업체입니다. 이 라이더 업체는 이 라이더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율주행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FSD가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국산 라이다가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년 뒤 SOS랩의 영업이익이 무려 40배까지 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40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단기 상승 모멘텀에서 끝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 KG 모빌리티와 차량 ADAS 고도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SOS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24년도 6월 달부터 6월 달에 상장이 이어졌고 이 6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목을 봤을 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넘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1차 상승 추세 넘겼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 추세로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져 있는 종목이고 현재 오늘 장중에 1.57% 조정 장세가 잠깐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장중 8% 이상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따라서 이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13,890원, 손절가 11,3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서진 시스템은 기존에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실적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중국 기준으로 ESS 관세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ESS 부분입니다. ESS 부분이 올해 기준으로 56%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 처음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달성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이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만으로도 매출 1조 달성이 가능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910억 원 규모의 ESS 전력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 매출의 11%나 되는 정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ESS 부분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텍슨을 통해서 반도체 부분의 성장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서진 시스템,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거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타점에서 가지고 왔냐면요. 자, 이 타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지난 시간 여러분들 가져왔어요. 11월 달 말 11월 초에 가지고 왔어요. 딱 이 타점에 가지고 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등대봉이 출현했었죠. 등대봉 출현 이후에 이 상승 파동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검정색 선인 241선입니다. 이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렸던 게 바로 이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단기간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최근에 시장의 조정이 잇따르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241선까지 다시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제 침체 구간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목표가 33,350원 잡고요. 손절가는 24,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챌린지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 SOS랩 그리고 ESS 안에서는 서진 시스템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또 전략이 필요한 현 시점입니다. 고환율, 고금리에다가 뭐 경기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악재가 정말 가득한 국내 증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환율이 1,485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께 크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환율이 1,485원 수준은 과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과 맞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 시절은 여러분들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2008년도 기준에 CDS 프리미엄이 700bp까지 확대가 되었고 경상수지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금은 달라요. 이 CDS 프리미엄이 40에서 50bp로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고요. 경상수지 또한 지금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수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고환율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고환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이 박스권 제가 어제도 그려드렸었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정확히 전 저점 이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12월 9일처럼 잠시 이 박스권을 이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에는 정말 저평가된 메리트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관점에서 다음 주는 좀 회복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양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